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뉴스 바로 보시죠.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 여당 필버 종교로 표결 방침이다 이러네. 우려 먹겠다, 계속 우려 먹겠다 이거죠. 세금 거래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된다. 내용도 짧네. 간단하게 코멘트 해봅니다. 통일교하고요, 공천 뇌물 특검은 왜 안 하나?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미국 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 합의. 대만 2천. 어이구, 대만이 승리했네. 상호관세 세율 한국 일본과 동일. 대미 투자금은 한국보다 1천억 불적어. 야, 이거만 작냐? 우리나라는 현찰로 쏘잖아. 참 진짜 이거 뭐 누구야? 홍정교. 대한반도체 미국 공장 지으며 생산 능력 1.5에서 2.5배 물량에 품목별 관세 면제. 지기네. 협상 엄청 잘했네. 아이고, 이게 뭐 진짜로. 아이고, 투자하고, 신용보증과 대만 정부는 그 현찰 주는 거 없잖아. 지금 대만은 현찰 쏘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똥같이 했어요, 협상을. 이재명 정권이 협상을 제일 똥같이 했다니까 그러네.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했던 협상이라는 거요, 이거 자체가 웃자 그랬잖아요. 매국노급이라고. 협상 자체가 그냥 막 다른데 비교할 데가 없어요. 비교할 데가. 그나마 우리보다 못했다는 게 일본인데, 일본하고 비교해도 정말 잽이 안 됩니다. 인구 숫자 등 경제 규모, 그리고 외환 보유액 뭐 이것저것 아무리 다 때려 엄쳐봤자 정말 협상이 똥이었어요. 똥. 이거 저 2,500억 달러죠. 우리나라 보나마나 이거 뭐 3,500억 그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3,500, 적어놨네. 3,500억. 보나마나 3,500억 요 타령이나 하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거요, 현찰로 2천억 달러 쏴주죠. 그리고 마스가 1,500달러에서 이게 3,500억 아닙니까? 이것만 끝납니까? 그 대만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대만은 지금 대만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만 정부가 신용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자발적으로, 뭐 자발적이라 하기 뭐 자발적 맞지 뭐, 자발적으로 지금 투자한다는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1,500억 달러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LNG, 우리나라 저 미국산 LNG 산다는 거 얼마입니까? 1,500달러. 그리고 보잉에서 비행기 산다는 거 얼마입니까? 250억 달러. 그리고 주한미군 뭐 어째서 방위비 분담금해서 100억 달러. 총 합치면 얼마예요? 6,500억이 후딱 넘어간다니까. 6,500억이 안 그래요? 이게 뭐 이게 3,500만 나오면 협상을 개떡같이 했다니까. 진짜 협상을 뭐 이게, 대만 하는 거 봐요. 대만이 우리보다 지금 복장이 더 깝깝한데 대만 하는 거 보시라고. 2,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다가 이것도 정부가 그냥 신용 보증만 해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때 투자하기로 했는 거. 이재명 정권, 이재명 팬들, 뭐, 이재명 뭐 협상 잘했다고? 그래놓고 뭐 지금 환율로 하는 거 뭐 어째 뭐 개인 투자들, 개미들의, 서학개미들이 문제고 기업들이 문제라고? LA 때려치아라, 마. 넘어가고요. 강성로 1억, 김경, 이거 태블릿하고 노트북까지 제출했네. 짜고 치는 고스톱 잘하는데, 판도라 상자 열리나. 뭐 단어 쓰는 게 좀 더 이렇다고. 판도라 상자가 열리겠냐? 이미 각본 다 써놓고 각본대로 움직이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쳐자 빠졌는데 무슨 판도라냐? 판도라는. 이것도 옷한테 시커먼 거 입고 나가자. 뭐 누구 죽었나? 시커먼 거 입고 나오고. 패스하자. 뭐 쇼인데 뭐 어차피 이거 쇼예요, 쇼. 이게 뭐예요 이게? 공천 뇌물이나 처바치고 이러는 거 대단하다 진짜. 도덕성 점점 먹고 앉아가지고 끝내준다. 있다고 해놓고 뭐 보면 우짜 그 유튜브 보면은 한 번씩 그 가지고 출동하는 그 어떤 특정 패턴이 있어요. 댓글이 보면 뭐 갱상도 타령하고. 야, 갱상도 타령하려면 이재명이부터 본적을 바꾸라고 해. 뭐 갱상도 타령하고 앉아있냐. 경찰 김병기 사라진 근거, 요것도 근거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요걸 계속 사람들 머리에 인식을 시키고 있지. 사라진 근거, 차남 자택서 CCTV 확인. 아이고 가서 이제 말초시킨 걸 톡톡 건드리네. 딴 거는 어디 간지 안 보이고 이제 금고 얘기로 바뀌고 있다. 진짜 장난치기 쉽다. 에이, 또 내용도 짧지요. 에이, 이거 뭐 금고가 작지 않은 크기라 CCTV에 띄지 않게 은닉해 옮겨 쓸 가능성은 적다가 본다. 경찰, 아이고, 내가 진짜 경찰 이거들
우짜 친구들 경찰에 가지고요. 바풀떼기 최소 3개짜리 다른 애들 있습니다. 그런데 바풀떼기나 뭐냐. 하여튼간에 이거 경찰 이쪽에 해가지고 하는 거요. 이거 믿을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뭘 해? 권력 수사해?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넘어가자. 이해운, 이정부 정책 기조 전적으로 온거가 끝내준다 진짜. 윤석열이 평가에는 신중하고, 아이고, 소비 쿠폰, 경제 마중물, 아이고, 기본소득 구체화. 이거는 지 타이틀에서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 빼야 됩니다.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념, 철학까지는, 비싼 철학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개념 반말 먹고 신념은 어디다 갖다 쳐버리고 뭡니까 이게.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그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식, 일관 소식 같은 소리라고 하네요. 단순한 재정 투자 확대 것이지 않고 여러 부서 유사 중복 사업, 의무 경직성, 그 복지 그거 다 잘라라 그러면. 복지 쪽 해가지고 다 잘라라 그러면. 어째 하는 거 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차고 자빠졌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했다? 부진한 경기 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아이고 끝내주네. 다 해바라기 끝내준다. 막. 아이고 소비 쿠폰은 사상 제체 경제 민생에 매우 어려웠던 생각에도 특단의 대책이었다. 잘하고 쳐다봐줬고요. 잘하고 쳐다봐 뭐야 이거. 후보자 직전까지 가지고 유선을 정고 신중한 일정을 보냈다. 넘어가고요. 이건 또 뭐야.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최선을 다한 협상. 좀 전에 대만 건 나왔잖아요. 대만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있다고 소리를 치고 자빠졌냐.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넘어갑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수준으로 지금 대만도 지금 협상을 잘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치고 자빠졌어요 지금. 한동훈 생각 없다는데 장동영이나 서명기회 이거 줘야지. 뭐 이거 어쩌고 이거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재신기간 열흘간 의결하네. 이거는 당연히 이래 하는 거고 이거 명분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 소명 안 하면 결정 내릴 수밖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장동혁의 임무는 우짜하게 딱 하나입니다. 한동훈이 잘라내는 거. 재심 신청 여부는 당사자 결정. 사실관계에 다를 부분이 있다면 직접 소명해. 예. 요거는 딴 건 볼 거 없어요. 딴 건 볼 거 없고 한동훈이가 똥우이가 지 이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걸란지 안 걸란지 소송을 걸란지 우짜 개쪽으로 그 관심 가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똥훈이 소송 못 겁니다. 왜 못 거는지 아십니까? 그 게시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 나서 조사하잖아요. 그럼 뭐 뽀록 나면 더 끝나는데 그러니까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다툴 뿐, 이거 실제로 게시판 까자, 데이터 까자 하면 못 갑니다. 한동훈이는. 아이고, 참, 뭐 하는 게 그렇지.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34% 하락해서 1온스에 4,612.10달러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뭐 어제 우째가지고 금덩이 관련해서는 예상을 갖다가 업데이트된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5,200에서 5,400달러.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에서는 5,5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짜는 지금 뭐 금덩이라든가 은덩이 지금 들어갈 생각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물타기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짜는 차트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예 안 샀고 넘어가고요. 은덩이 보시면 24시간 동안 0.88% 하락해서 1온스에 92.33이 됩니다. 너무 가파르죠? 너무 가파릅니다. 오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덩이 이렇게 오르면 시스템에서 뭔가 뭐 하나는 분명히 부사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0.25%또 올랐네. 또 올랐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계속 잘 움직이고 있네. 너무 잘 올라가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약속드린 숙제로 남겨놓은 미국 달러 유동성 관련 얘기를 갖다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99.38로 올라갔다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서브 텍사스입니다. 왜 보냐? 트럼프 쇼가 끝났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봐야겠죠. 보시면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4.60%. 사실상 뭐 폭락 수준이다 뭐 이래 봐도 되는데 하여간 많이 떨어져가지고 59.17 1배럴에 59.17달러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만에 뭐 52평소 위로 가지고 22평소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지금 이 추세면은 못 올라가겠죠. 그래 되겠습니다. 안 올라가고요. 이거 지금 에너지가 1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저 석유만큼 지금 우리 현대문명에서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석유 유가가 이 꼴이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그냥 침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근데 지금 딴 거 원자재 딴 거 노르는데 유가만 지금 이 꼴이 나고 앉아 있다. 이것도 또 얘기해야 되겠네. 뭐 요즘은 말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자꾸 나는데 하여간 보고 내일 뭐 말씀드리던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유가가 계속 이래 떨어진다는 거, 쭉 이래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은 우리나라 원화 24시간 동안 움직인 거 인베스팅 차트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해가지고 웃자가 요거 어제 해가지고 저 보여드릴 땐 요거죠. 1463.78 뭐 이래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장중에서 1473원 해가지고 위협했다가 작업을 또 했죠. 어제 저녁 밥 먹고 뭐 저녁 밥 먹을 때쯤 해서 또 K 외환당국에서 좀 작업을 좀 했는데 별로 희발이가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희발이 그러니까 뭐 표준어로 하면 힘이 없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가지고 차트가 꼬라지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겨우 방하는 냄새가 나죠. 예, 겨우 방하는 냄새가 납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캡처하는 이 림베스팅 이 차트 기준으로 캡처하는 시간이 1468.70원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그런 결과로 24시간 동안 0.49% 싸져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얼마 싸졌죠? 싸진 게 아니고 얼마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0.25%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 원화는 뭐 저 K 외환당국에서 방어 쉐 빠지게 해가지고 0.49%가 싸집니다. 뭐 대략 한 2배, 뭐 단순 계산하면 2배 정도 해가지고 뭐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70.08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보자 오늘 그러니까 1480원 근처까지도 가려나? 다음 주에는 1480원은 확실한 것 같고 하여간에 이래 되네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배센트까지 초빙 해가지고 배센트까지 초빙 해가지고 립 서비스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끝내준다 진짜. 엔화 보시죠. 엔화는 0.12% 싸지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가 0.25% 올라갔으니까 뭐 선방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환율을 보면 1달러에 158.649엔입니다. 여전히 우짜 보기에는 거의 오바이트 나오기 직전에 있는 환율이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 160엔 문제의 160엔을 갖다가 넘기느냐 우짜가 보기엔 넘기기 좀 힘들다 보고요. 그 넘기면 뭐그 위에도 있습니다. 160 뭐 2엔 그리고 뭐 그 위에 저항선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160엔이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환당국도 개입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건 해가지고 중국의 데이터가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보죠. 위안화 신규 대출은 2025년 11월에 3,900억 위안에서 12월에 9,1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9,100억. 그러니까 3,900억 위안에서 9,100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한 겁니다. 2024년 12월에 9,900억 위안이었습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이.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여기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12월 시장 예상치가 8천억 위안이었으니까 이거는 많이 상회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N2 통화공급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8%인데 12월에 8.5%로 증가했고요. 다음으로 미결제 위안화 대출 증가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과 똑같이 12월에도 6.4%로 남서 역대 최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신용과 유동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사회융자 총량은 2025년 11월에 2조 4,900억 위안이었는데 요거로 YOY 작년 동월 그러니까 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8.5%인데 12월에는 2조 2,100억 위안으로 요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 YOY 작년 동월 대비라면 2024년 12월 대비해서 8.3%로 좀 늘어났다 이게 됩니다. 자, 요거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요즘 맨날 트럼프 싸질러 놓은 거 우자가 풀이한다고 시간 때우고 시간 계속 해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간만에 중국 얘기. 우자가 작년에 이 뉴스모임 할 때 중국 경제 주요 이벤트에서 따로 해가지고 섹션을 따로 빼가지고 했었는데 좀 뭐 분량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지겨워가지고 간만에 중국 경제 코멘트를 좀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 PBOC 중국 중앙은행이 2025년 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위안화 신규 대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위안화 신규 대출 총액이 2024년 18조 900억 위안이었는데 요거보다 훨씬 낮은 16조 2,700억 위안입니다. 뭐 달러로 환산하면 2조 3,300억 달러가 되고요. 이러면서 훨씬 낮은 거, 2024년 대비해서 훨씬 낮은 16조 2,7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요 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느냐? 신규 대출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장기 침체와 부진한 내수, 뭐 그러니까 부진한 수요, 부진한 내수죠. 이걸로 인해서 기업과 가게들, 중국 기업과 가게들의 대출 수요가 위축 또는 수축되면서 차입 수요가 약화되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뭐 이래 쭉 비교하면 2018년 이래 갖다 걸리죠. 2018년 이후 최저다 알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우 2025년 작년 좀 줄이자. 2025년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주택시장 침체를 막고 뭐 막는지는 모르겠다만 우짜나 관련 영상에서 막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격이 빠지게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은 이미 제시했고요. 하여간에 뭐 일반인들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택시장 침체를 막고 가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고심 중입니다. 누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해서 심천농촌상업은행 수석 거시경제연구원인 리 마오셴은 2025년 신규 대출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면서 자산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조정 속에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분은 레버리지를 늘리려는 의지가 부족했으며 정부 채권, 그러니까 국채죠. 국채 발행은 레버리지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심천농촌상업원에 있는 거시경제연구원이 리 마오셴이 얘기했고 이어서 ANG가 아니구나. ANZ에서 중국 수석 전략가로 지금 일하고 있는 자오펑싱은 현재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디며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죠. 춘절 전에 트리플 R,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간만에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바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간만에 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니까 또 말씀드려보죠. 여기가 어딥니까? 콘스탄트니노브카지요? 예, 이름 뭐 곧 이제 가지고 뭐 점령될 거니까 뭐 우크라이나 이름 빼고 그냥 러시아 이름으로 갑니다. 콘스탄트니노브카 여기 쌈 싸먹기 현황입니다. 보시면 야 밑에서 이거 가지고 저 갭을 그러니까 이거 빈 공간을 빠르게 채우고 있죠. 예, 빠르게 채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우짜 관련해서 여기가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쌈 싸먹기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거 도시 내로 해가지고 지금 진입해가지고 땅은 제대로 따먹고 앉아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여가 따먹고 있고요. 이어서 또 봐야 될 거, 요 콘스탄트 니노부카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우자가, 이거 가지고 형광색 X자 표시한 거, 이것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뭐 세베르스크하고 이리 나오는 거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리만 쪽도 관심은 가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자, 슬라반스크 위에 요 위에 북쪽에 있는 이거 스비아토 히르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현재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비아토 히르스크를 갖다가 러시아군이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여기 가지고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지도는 지금 강이 잘 안 보이가 그런데 하여간 이 강이 있습니다. 요 물길이 살짝 보이죠? 예, 요리 있습니다. 이걸 점령한 후에 스비아토 히르스크를 점령한 후에 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넘어서 슬라반스크 우크라이나 방어부대 슬라반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부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급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죠. 그리고 요 보면 요쪽으로 빠지는 거, 요 하나,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옆 밑으로 빠지는 거 있죠?
요 고속도로는 어디로 연결된다? 이게 포크롭스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니노브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포크롭스크는 이미 점령됐죠. 이거 아싸리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남은 거는 이겁니다. 요거 두 번째, 뭐 두 번째로 해야 되나?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은 게 이겁니다. 그나마 온전히 남아 있는 게 이 주요 보급로가 요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비아토 히르스크를 먹고 여기 강을 넘어서 진출하게 되면 이 보급로, 주요 보급로, 그나마 남은 하나 주요 보급로가 억수로 깝깝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요 고속도로 요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이지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주 친숙한 지명이죠. 이지움. 이지움하고 슬라비안스크 해가지고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뭐 이 쭉 가면 뭐 도네츠크까지 연결됩니다만 거기도 뭐 러시아군이 먹었으니까 그건 패스하고, 그러니까 슬라비안스크하고 요 저 이지움하고 이 연결되는 고속도로인데 이게 여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비아토 히르스크를 갖다가 러시아 군이 먹고 강을 동항해서 이걸 갖다가 끊어버린다. 이러면 절단이다. 그 위에는 이제 국도 같은 데로 이제 보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러시아군은 2022년 6월에 이 스비아토 히르스크를 점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가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는 이 반격이 있었죠. 예, 하르키우 등등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다시 뺏겼었습니다. 그때 뺏긴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이 리만이죠, 리만. 예, 여기도 뺏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지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등장시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실용적 접근 강조. 이석배는 뭐 웃지 않으면 패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34개국 신임 주로 대사신. 그러니까 이석배만 한 게 아니고, 예, 34개국 신임 대사가들을 갖다가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신임장을 줬다 이거죠. 예, 그래 됩니다. 그냥 사진 한 번 찍었다. 뭐 이래 되겠네요. 유럽 국가들에도 필요한. 이거 뭐, 그냥 하는 소리고. 예, 한국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 뭐 희망한다 이러는데. 그런데 뭐 이거는 조금 기대 불망이라 보고요. 미국이 뭐라 한 걸 앞서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도 보면은 뭐 종미 정권이니까 종미 정권이니까 뭐 미국의 허락받지 않는 이상에는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러시아하고 뭐 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쪽은 없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이 외면한 마차도 베네수엘라 운명진 트럼프 면담. 운명 쥐었다? 아니고요. 지금 갈수록 이거 베네수엘라가 트럼프한테 짐 폭탄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이거 지금 보면 뭐 노벨 이뭐 시잘되게 넌 노벨이나 나오고, 예? 에이 뭐 기름 얘기 안 나오죠. 기름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이 기름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 베네수엘라 그 기름 3천억 배럴이 넘다는 그 기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마차도 얘기만 하고 안 됐죠. 관련해서 이걸 이것도 웃자가 얘기했구나. 이거 베네수엘라 석유가 왜 그 그림 속 떡인지, 그림 속 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마무리 매장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못 쓰는지를 갖다가 이걸 또 얘기해야겠네. 이게 억수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기술적인 문제래 가지고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안 들어간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괜히 그래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왜 이렇게 여기 기사대로 하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운명이 쥐었다며. 그러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봤자 손해가 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왜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안 들어가겠어요?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싫어서 안 들어간다? 아니고요. 손해가 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또 내일 또 얘기를 해야겠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브라질 룰라 메르코스르 EU FTA 성사 주인공 행보. 17일 서명식 하루 전에 별도 기자회견 예정이다. 밀레이는 보이지도 않네. 예.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담입니다만 메르코스르에서 좀 전에 그 베네수엘라는 뭐 인권 문제, 뭐 제민주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퇴출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예. 아이고 밀레이 나오고 이러죠. 우리 나옵니다. 요 관련해서 문자가 이거 빨리 회원돼 있는 거 공개로 돌려야겠구나. EU를 적시 타격하는 중국이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그 메르코스루 EU하고 메르코스루 간 FTA 건 관련해서 중국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뭘 노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만 먼저 해보면 EU에 대한 중국의 요번 이 FTA 건 이 건에 있어서
중국의 타겟은 이거 저 뭐 유럽 농민들이 아니라 유럽 자체, 그러니까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 EU가 중국의 타겟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당 영상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요거 2026년 1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0만 7천에서 19만 8천으로 감소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500에서 20만 5천으로 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3천에서 188만 4천으로 감소했습니다. 요렇게 세기 형이 나오는데 예, 하여간 그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권은 미 대법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짜 관련 영상 어떤 거 대법원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뭐 이거 올려놓고 뭐 이미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미 대법원은 법과 정치 그리고 패권 문제와 관련한 사건일수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관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정당성, 판례, 장기적인 전략에 몰두하는 제도적 행위자, 그러니까 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가 미국 국내법을 넘어 글로벌 시장, 외교, 국가 안보로 확산될 때 법원의 주저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법원의 대법원에서 두 번째 이가지고 연기를 했잖아요. 법원의 이 주저하는 모습은 결함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쌈마의 정치 공학질 덕분에 법원마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러니까 법원은 윤석열 타칭 내란, 아직까지 타칭 내란을 해야지. 타칭 내란 건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하고 이게 때를 쓰고 잡았는데 아니죠. 법원은요, 그 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란에 대해서 찬성하다 만다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게 또 너무 느려진다. 네, 넘어가고 트럼프 관세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및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대법원 구성원 모두는 관세가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넘겨가지고 네, 한국 나오고 중국 나오고 관세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되고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고 사용되고 미국이 공급망, 자본 흐름, 심지어 환율 조작 등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해서 이번 사건,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소송, 이 사건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면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미국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행사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죠. 한편 미 대법원 역시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시장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걸 극도로 꺼리죠. 만약에 트럼프 패소 판결이 나오면 리스크 재평가, 다른 국가들의 보복, 행정부 내 법적 근거 모색에 대한 분주함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트럼프가 승소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연기하는 것이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압박을 줄이며 대법원이 실시간으로 특정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순간을 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연기하는 미 대법원을 갖다가 보면서 비겁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법원 자체로 보면 제도적 자기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시장 변동, 외교적 파장, 정치적 반발 등 당장 예상되는 것들보다 더 깊고 느린 2차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협상을 할 수 있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사건, 트럼프 관세 소송 이런 거는 깔끔하게
이념적 분열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복잡한 타협을 통해 해결되고 타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편 글로벌 무역 쪽을 한번 보시죠. 글로벌 무역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자가 뭐 킨들버그 나선 효과 뭐 이것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글로벌 무역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중국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정치적 공방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선택보다는 경제적 수단에 더 의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결정이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는 걸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대법원에게도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우짜가 보기에 미 대법원은 현행 틀, 프레임워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판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법의 범위, 적용 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미 대법원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판결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자신이 떠안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렇게 우짜 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어제 뭐 달러 유동성 뭐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네, 1월 10일 해가지고 뭐 보시면 이게 파월 지지선언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장들이 지지선언한 거다 이게 되고요. 보시면 우리나라 이창용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시간이 벌써 31분이 됐으니까 먼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뭐 이리 쭉 적어놨죠. 많습니다. 이거 쭉 해가지고 나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파월을 공동 지지했는데 이는 단순히 파월을 예의상 옹호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 즉 미국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 법무부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드러나자 미국 밖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이걸 미국 국내 정치로만 보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뭡니까? 패드의 달러 수합 라인입니다. 이 달러 수합 라인에 대한 이 위협, 스트레스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파월 치는 거 이 자체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미국 밖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라서 ECB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2025년 내내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짐에 따라 달러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작년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 작년에 필립 레인 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같은 관계자들은 외화, 즉 달러죠. 달러로 표시된 부채와 자국 통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죠. 원화로 계산된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게 경제용어로 뭐랍니까? 경제용어로 통화 불일치라고 하죠. 이거 필립 레인은 통화 불일치와 달러 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 은행들, 이 우리나라 은행도 똑같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취약성에 대해 대놓고 경고한 바 있고요. 작년 2025년 말에는 ECB에서 유럽 은행들에게 잠재적인 달러 경색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걸 권고한 거 이건 뭡니까?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레포, 우리가 계속 뭐 여러 차례 뭐 소개시켜드렸던 레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죠. 레포, 뭐 RRP, 레포 뭐 그겁니다.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레포, 그리고 외환 수합, 그리고 자산 매각 같은 수단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게 됩니다. 뭐 어떤 게? ECB에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걸 갖다가 하면서 유럽 은행들에게 잠재적인 향후 예상되는 달러 경색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적극 권고한 게 말이죠. 우리가 관련해서 또 저 한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작년 2025년 7월에 트럼프가 나대는 동안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은 달러 리스크와 관련해 대출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 2025년 7월에 나온 바 있는데요. 로이터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링크를 까먹고 안 했는데 하여간 로이터 기사가 나왔는데 핵심은
패드가 해당 기사에서 나온 그 얘기가 뭐냐? 패드가 금융 시스템에 달러를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때문에 미국 달러 수합 시장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중이라는 것이고요. 관련 또 인물 하나 또 말씀드리면 리처드 포르테스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달러 자금 조달 위기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때문에 패드가 달러 수합을 제공을 주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밖에 있는 은행 감독 당국들, 뭐 은행 당국들이죠, 규제 당국, 이들은 자국 은행들이 달러 익스포저를 대폭 줄이도록 빨리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관련 숫자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 유로 시스템, 뭐 유로존이죠, 유로존. 보시면 첫 번째 가지고 이 그 뭐 달러. 그러니까 그 ECB 유럽 중앙은행 계좌, 이거는 저 패드 계좌, 발음 이상하네. 계좌. 그러니까 각각의 은행들에 있는 계좌고요. 계좌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갖다가 이거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패드 계좌에다가 돈을 쏴주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의 돈을 뿌려주고 다시 이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쳐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죠. 예, 요거입니다. 요게 돌아가는 거,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건데 요렇게 된다는 거. 1번, 2번, 3번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고 자 말씀드리자. 참고로 유럽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다 포함된다는 거. 유럽 은행들, 제가 예로만 유럽 은행 말씀드린 겁니다. 유럽 은행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쩔런지 한번 궁금하죠. 우리나라 창고에 가면은 100달러 지폐가 안 본다고 계속해서 소진됐다고 붙어 있는데, 유럽 은행들이 달러를 확보하기에 애쓰게 되면 글로벌, 이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 환경이 경색되게 되면 미국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패드는 수압 라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달러 유동성이 심각한 지정학적 분쟁, 뭐 대표적인 거로 제재, 무역 협상, 안보와 연계하는 것 등등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죠. 이거 지정학적 분쟁하고 달러 유동성이 겹쳐지게 되면, 이거를 쓰게 되면 수압 라인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넘어 협상 도구가 될 수 있고, 트럼프의 경우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재정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판단 후 전략적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짜 보기엔 충분히 그 짓 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관세, 제재, 전략적 압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패드가 제공하는 통화 수합 라인 이용이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이는 금융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달러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자체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말할 것 없고,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재명 그때 그 협상할 때 뭐 했습니까? 뭐 통화 수합 라인 그거 받아왔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랬죠. 우짜는 그때 안 해준다고 계속 얘기했고, 참고로 로버트 맥콜리 등 이거 뭐 관심인들은 아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하여간 로버트 맥콜리 등이 대안으로 미국 밖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액이 얼마냐 하면 합치면 주요국들 이들의 달러 보유액이 약 1조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모아서 대체용으로 쓰자라고 아이디어를 갖다 제시하고 주장했지만, 패드와의 협력이 흔들릴 경우 1조 9천억 달러 요거만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마무리해 보면 파월의 임기가 2026년 올해 5월에 끝나죠. 이런 가운데 미국 밖 주요 중앙은행들의 공개적인 연대 표명은 형식적이거나 감정적 행동이 아닌 전략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패드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보여주기밖에 안 될 수도 있죠. 특히 마가 지지자들은 패드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패드가 미 연준이 앞으로도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관리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짜보게 트럼프가 이 패드 가지고 장난치면요 제대로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이 아니다, 2026년 1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로 아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